예, 연말 정산할 때 우리가 13번째 월급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라.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연금저축이 절세 상품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갖다가 그러면은 정확하게 절세를 할 수 있는가? 소득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되는데요. 구분을 갖다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우리가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면요 절세가 가능한데, 이때 세법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얼마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총 3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를 한번 다 살펴보는데, 관련 법은요 소득세법 59조의 3 그리고 조특법 86조의 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공적연금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들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지금 사적 개인연금,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그리고 IRP 계좌 이 2가지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금저축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요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저축은요 우리가 세제 적격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고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이렇게 어디에 가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하면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흔히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하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직장인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로 세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근로소득자는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다. 직장이 1개도 좋고 직장이 2개도 좋고 어쨌든 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우리가 총급여라는 말을 조금 이따가 쓸 거예요. 그래서 총급여라는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총급여는요, 일단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칩니다. 그러면은 월급도 있을 거고 보너스, 상여 또는 뭐 12월 달 되면은 이제 성과급, 그죠? 성과급도 있을 거고 또는 해외 여행을 갔다가 회사에서 보내준다. 그것도 다 근로소득이거든요.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친 다음에 여기서 비과세급여를 뺍니다. 비과세급여는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식대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 요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비과세란 말은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있죠. 직원 본인 명의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출장비라든가 이런 교통비를 받지 않을 때 이때 20만 원을 갖다가 자가운전 보조금 형식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는데요.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전부 다 합치고 비과세 급여를 빼면은 총급여다. 그죠? 이 총급여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먼저 볼게요. 조금 이따가 자영업자 볼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맨 먼저, 자, 표가 복잡한데요. 보시죠. 총급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냐, 초과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요 16.5%를 갖다가 적용합니다. 즉 연금저축에 내가 납입한 금액 곱하기 16.5%를 갖다가 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3.2%, 총급여가 5,5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잘 버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너는 13.2%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자 16.5% 왔죠. 16.5%.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13.2%입니다. 13.2%. 두 번째, 총급여가 1억 2천을 기준으로 또 바뀌는 게 있어요.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다. 그러면은 연금저축 여기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부자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니까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300까지만 해줍니다. 400만 원에서 100만 원 줄이고 300만 원까지 해주는데요. 대신에 IRP하고 DC가 있죠. IRP 계좌를 만들거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돈을 더 넣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300만 원 넣었다면은 400, 300 합쳐서 70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이때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은요, 연금저축은 100만 원 줄어들었죠. 300만 원까지만 해주는데 대신에 IRP 또는 DC형 계좌에다가 추가로 납입한 거, 요게 400만 원까지 또 해줍니다. 그래서 300 플러스 400 해주면 700이죠. 이것도 700이고 이것도 700이기 때문에 한도는 똑같지만은 연금저축 하나만 가입한 사람은 100만 원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총급여가 1억 2천 넘어가는 사람, 초과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만약에 요 구간에 내가 들어온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다. 대부분이 이 구간에 다 들어옵니다. 근로소득자의 80%, 90%는 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금저축만 나는 가입했다. 그런데 400만 원까지 나는 넣었다. 그럼 400 곱하기 16.5% 하면은 66만 원이 절세되고요. 나는 IRP도 가입해서 300을 넣었다. 그럼 700까지 가능하고요. 700 곱하기 16.5% 하면은 115만 5천 원이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구간에 있는 사람이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하면서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인 이 사람은요. 똑같이 7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한도는 똑같기 때문에 세율만 이제 바꾸면 돼요. 그래서 400 곱하기 13.2% 하면은 요 정도 52만 8천 원, 700 곱하기 13.2 하면은 92만 4천 원이 연말 정산할 때 이만큼 세금을 이제 빼준다 이 말이고요.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한다. 이 사람은 이제 3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연금저축은 300 곱하기 13.2 하면은 39만 6천 원. 그리고 700은 한도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92만 4천 원 똑같이 이제 절세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총급여가 1억 2천 초과하는 사람이 IRP 가입 안 하고 연금저축만 나는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금저축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더라도 300만 원밖에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즉 39만 6천 원만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잡하지만요. 요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지, 요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바뀌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요. 본인의 총급여가 얼마인지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내가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다, 이 구간이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연금저축 IRP 이걸 갖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자영업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자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종합소득 금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진이라 그랬죠. 마진. 그래서 개인사업자니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마진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소득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4천만 원이다. 즉 마진이 개인 사업자의 마진이 4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 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 거기에 따라서 16.5, 13.2. 아까 근로소득자하고 똑같아요. 자, 종합소득금액 1억 기준입니다. 밑이냐, 위냐. 거기에 따라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300. 연금저축에 대해서 400, 그렇죠. 100만 원이 줄어들죠. 아까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에 해당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구간이냐, 이 구간이냐, 이 구간이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그죠. 요 구간에 있는 사람이 그죠. 요 두 개 합쳐서 700만 원 넣은 사람이 115만 5천 원까지 최대 절세가 가능하다. 또는 연금저축만 가입했다 그러면 66만 원이고요. 요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요. 은행 앞에 연금저축에 가입하면은 최대 66만 원 절세 가능합니다. 이런 문구가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때 한번 눈여겨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66만 원 또는 115만 5천 원이 반드시 나와 있을 거예요. 16.5%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까지 두 그룹을 봤고요. 자,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86조의 4에서 50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별도의 특혜를 더 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요, 50세 이상 되는 사람인데 은퇴까지 시간이 얼마 없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껏해야 한 10년 남았습니까? 그런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퇴 시점은 다가오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세공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당연히 해당되고요. 자영업자, 즉 종합소득자도 당연히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모든 이런 사람들은 다 5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혜택이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가 더 세액공제가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내가 50세 이상이고요. 종합소득자다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다 해당돼요. 첫 번째, 자, 얼마를 더 해주는가 그것부터 봅시다. 자, 연금저축은 원래는 4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600까지 가능합니다. 600까지 세공제가 되고요. IRP하고 DC형 계좌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거, 요거는 30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내가 넣었을 때 300입니다. 600 플러스 300 하면 최대 900까지 가능합니다. 900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인데요. 그게 2천만 원 이하 되는 사람만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이하, 흔히 말하는 자영업자들,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총급여가 1억 2천 이하. 이건 아까하고 똑같죠? 이런 사람일 때는 자, 요렇게 9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 600까지만 넣었다. 요것만 넣었다. 이거는 가입 안 했다. 그러면은 600 곱하기 16.5%. 16.5%는 뭘 나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까 총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기준으로 그 이하 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600 곱하기 16.5 하면 99만 원 절세. 이 사람은 이제 79만 2천 원. 내가 요것도 가입을 했다. 그래서 총 900까지 나는 가입을 했다. 납입을 했다. 그러면 900 곱하기 16.5 하면은 148만 5천 원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118만 8천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이게 한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50세 이상이고 노후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가지고 1년에 요거까지 가입을 해 가지고 1년에 900을 납입을 하면은 요 금액까지 최대 요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제 납입을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밟아라 이 말입니다. 다만 2022년에 끝이 나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징이 2022년도쯤 되면요 또 이걸 3년 더 연장해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가서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법을 바꾸면은 또 3년 더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22년도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50세 이상 되는 사람이 이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자, 요 뒤에 보시면 5,500, 1억 2천, 자영업자는 4천, 1억 아닙니까? 요 금액 기준은요. 당해 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이 2021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21년도니까 근로소득자라면은 2022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겠죠. 따라서 그때 이제 2021년도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할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근로소득자라면은 대충 올해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한다. 그럼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는 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최대 얼마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얼마를 넣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율을 달리하고 그리고 50세 이상일 때는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연금 준비를 하라.
이렇게 국가에서 특별히 이제 혜택을 준 것도 있다. 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내가 얼마 정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